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포스파마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포스파마이드의 상품명은 홀록산입니다. 그래서 홀록산은 이렇게 1g짜리 한 가지 용량을 갖고 있고요. 이 약의 허가 적응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관지암, 난소암 유방암, 췌장암, 악성 림프종, 또 연조직 6종이나 골육종에도 쓰이고 있고요. 유익 6종에도 쓰이는 다양한 허가 적응증을 갖춘 약제입니다. 용법 용량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식약처 허가에 따르면은 하루에 이포스파마이드로서 1.2에서 2.4g/m제곱으로 5일간 주라고 제시가 돼 있기는 하나 실제 개별 항암학 요법을 보면요. 연조직 6종에서 AI 항암을 하는 경우에는 이포스파마이드를 3주에 3일간 하루에 한 번 2.5g/m제곱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요. 난소암에서 TIP 항암으로 쓸 경우에는 5일간 하루에 한 번 1g/m제곱 투여하도록 추천이 돼서 그냥 용법 용량은 다양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이 포스파마이드의 박스형 경고문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골수 억제. 그래서 환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를 의미하고요. 골수 억제에 의해서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구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추신경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 독성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래서 졸리다거나 의식이 처진다거나 환각이 보인다거나 시야가 흐리다거나 경련이나 발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심각한 경우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장. 콩팥 독성입니다. 그래서 신장 독성에 따라서는 우리가 혈액학적으로 BUN이나 크레아티닌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혈액검사 수치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신장 기능 저하, 신부전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신장 독성에 의해서 심각한 출혈성 방광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방광은 신장에서 생성된 소변을 보관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장 독성에 의해서 출혈성 방광염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는 메스나라고 하는 예방약을 투여할 때 감소될 수 있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DA, 미국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이 이포스파마이드를 4에서 12g/m제곱으로 단독 투여했을 때 가장 빈도가 높은 건 탈모였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89.6%나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항암에 의한 탈모는 대개는 두피 탈모가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 탈모가 가장 흔하고요. 속눈썹이라던가 눈썹, 수염, 다른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털 등은 항암을 조금 고용량으로 오랜 기간 맞았을 때 발생할 확률이 조금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탈모라고 한다면 두피 탈모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으로는 이제 백혈구가 1000 미만으로 떨어진 게 43.5%고요. 빈혈이 37.9%가 해당이 되고요. 혈소판 감소는 빈도가 높지는 않나 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스꺼움 구토도 46.8%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포스파마이드의 구토 일으키는 정도는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보면 중간 이상은 돼요. 그래서 항상 구토 예방약을 맞을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중추신경계 독성,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됐던 중추신경계 독성은 15.4%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방광 독성에 해당하는 혈뇨는 44.1%, 그리고 예방약이었던 메스나를 투여할 때는 21.3%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변에 피가 보이는 유관적 혈뇨 같은 경우는 11.1%, 또 메스나 투여 시에는 5.2%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로 골수 억제 관련해서는 병원 올 때마다 혈구수 모니터링 할 거고요. 환자분들 백혈구, 면역하고 관련한 세포였죠. 항상 위생관리 잘 해주시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마스크 꼭 잘 쓰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혈소판, 지혈하고 관련이 있었죠. 이 포스파마이드는 혈소판 감소가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은 아니긴 했지만 항암의 어쩌면 기본적인 부작용이잖아요. 항상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꼭 피해 주시고 다칠 만한 위험한 운동이나 행위 같은 것도 꼭 피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적혈구, 삼소 운반해주는 세포. 적혈구 부족하면 많이 피곤하고 늘어지고 어지럽고 할 수 있겠죠? 무리하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 중추신경계 독성. 우리 이 중추신경계 독성은 조금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환자가 말을 잃는다거나 무기력감이 심하다, 의식 상태가 처진다, 졸린다, 어지럽다,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걷다가 넘어진다,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 환자분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분 보시기에도 이런 특이적인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꼭 얘기만 주시고요. 그리고 콩팥, 신장이나 방광독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임상검사 시행할 거고요. 방광염 예방 위해서 우리 메스나 투여할 거고요. 메스나의 국내 상품명은 유로미텍산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포스파마이드를 맞을 때 다 권고 용량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염려 마시고 이포스파마이드, 메스나 잘 맞으시면 되고요. 또 신장이나 방광독성 예방 위해서 수액도 투여할 거고요. 환자분들도 충분히 수분 섭취하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천히 자주 드시라고 강조를 드려요. 이게 빨리빨리 마시다 보면 물에도 사례가 걸려요. 그래서 좀 천천히 드셔주시고요. 또 자주, 한 번에 많이 마실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드신다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물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입안의 수분감도 유지가 돼서 구내염이나 점막염도 예방이 돼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자주 드셔주시고, 환자분들이 그러면 나 항암하는데 2리터 마셔야 되나요? 혹은 3리터 마셔야 되나요? 묻는데요. 이 2에서 3리터는 사실은 내가 섭취하는 모든 수분의 양을 합한 거예요. 내가 국물에서 먹는 거, 내가 채소에서 먹는 수분을 합친 거라서 물로서만 2리터, 3리터 사실 마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자주 마신다 생각해 주시고, 이포스파마이드 맞을 때는 더 자주 마셔주시고요. 소변도 좀 자주 봐주세요. 방광을 잘 비우는 게 중요한 약이네요. 그리고 환자분도 혹시 소변 볼 때 아프다거나 잔뇨감이 있다, 소변 너무 자주 본다, 혹은 소변이 안 나온다, 소변에 피가 보인다, 이런 거 있을 때 선생님들께만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빠지는 탈모. 이포스파마이드는 탈모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항암제였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탈모 예방법이 있나요? 혹은 예방약이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실제로 예방해주는 냉각 모자가 있습니다. 이 냉각 모자라고 한다면 머리를 차갑게 하면은 두피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하고 항암제도 줄게 돼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의 차가운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7월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유방암 1, 3기를 대상으로 이 냉각 모자를 했을 때 항암 끝나고 6개월 뒤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 지속 탈모를 경험한 환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52%였는데 비해서 냉각 모자 쓴 사람은 13.5%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냉각 모자 쓸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은 2015년에 허가됐는데 아직 국내는 허가되지 않은 예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모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탈모는 빠르면 항암제 맞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요. 수개월 이내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항암 끝나고 1에서 6개월이 지나서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다시 날 때는 색감이나 질감이 이전과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직모였는데 곱슬이 되기도 하고요. 그 반대가 되기도 해요. 나는 검은 머리만 나던 사람인데 흰 머리 나기도 하고 밝은 머리 나기도 하고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제가 이포스파마이드는 항암제 중에 구토 일으키는 정도가 중간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포스파마이드 맞기 전에 구토 예방약이 처방이 나요. 그래서 주사로 나기도 하고요. 알약으로 나기도 하거든요. 미리 복용하거나 투여하시면 되고요. 혹시 메스꺼울 때 드세요 하는 상비약, 치료약 받으셨다면 증상 있을 때 참지 말고, 환자분들 부작용 같은 거 항상 참다가 상비약을 드시거든요. 그러시지 마시고 상비약 있다면 메스꺼울 때 잘 복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암 부작용은 환자분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잘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의료진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매 회차 달라요. 항암 부작용. 그래서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난 부작용 예방법 잘 알고 있고 또 나타나더라도 그냥 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염려하지 않기를 항상 바랍니다.